최근 금융시장 흐름 보면 여러가지 연준 인사들조차도 금리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변화 조짐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평가하지만 미국 경기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고 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내비쳤죠. 더불어서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대도 경제 리스크 중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옮겨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9월 금리 인하 논의 시기적절하다라고 견해를 밝혔고요. 아무래도 잭슨홀을 앞두고 있고 9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10년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 어제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4년 7월 100.4포인트로 집계가 됐고 MOM으로 보면 마이너스 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고 물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의 변화가 지난 6개월 대비 가장 최근 더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의 강도는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가파르게 떨어졌지만 지금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6개월 연율 성장률로 변환해서 살펴보면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빨간색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컨퍼런스 보드는 보고 있고 6개월 경기 선행지수의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빨간색을 상회했다 이 얘기죠. 물론 지금은 끝부분 보시면 상회하다가 좀 약간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든 컨퍼런스 보드는 경기 침체는 지나갔다. 오히려 4달 연속해서 경기 침체의 예고 시그널이 오프, 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게 컨퍼런스 보드가 전망하는 기준이고요. 다만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 GDP가 기술적인 경기 침체, 즉 2분기 연속 역성장하지 않았던 과거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70년대와 IT 버블 때죠. IT 버블 당시에는 주식시장에 큰 붕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는 오히려 1분기, 2분기는 약간의 성장이 나타날 정도로 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을 의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컨퍼런스 보드가 경기가 반등하는 모멘텀이 회복되는 확장 국면을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GDP 성장률이 1%대 정도로 둔화에 그칠 것 같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IT 버블 구간 정도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컨퍼런스 보드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7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는 비금융 부분 전반에 걸쳐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ISM 신규 주문이 급격히 악화된 부분, 그리고 소비자 기대 심리 지속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죠. 건축 허가도 줄었고 마찬가지로 평균 근로시간도 줄어든 부분, 여전히 부정적인 수익률 스프레드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앞으로 계속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지출 둔화가 이어질 테고 이게 경기 침체까지 즉 마이너스 역성장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3분기 정도에는 미국 GDP 성장률이 연율하로 약 1%대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컨퍼런스 보드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 경기 동행지수 함께 발표를 하는데 차트 보시듯이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현재의 미국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성 항목이 비농업 고용자 수입니다. 그리고 실질 개인 소득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되겠죠. 다음 산업 생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산업 생산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크게 감소를 하면서 부진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경기 동행 지수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고 7월달 112.5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직전 달이 112.6이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소폭 떨어진 것이죠. 경기동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다만 이번에는 직전 달이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112.6에서 112.5로 소폭 하향 수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번 달 경기동행지수는 변함없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죠. 이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동행지수는 24년 1월부터 7월까지 0.9% 성장했는데 이전 6개월은 0.5%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다,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전체 추이는 계속 상승하는 추이를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정체 흐름이 나타났다. 정체하다가 꺾이겠죠. 경기동행지수가 꺾이면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동행지수가 전월비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꺾이면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월에 모든 구성 요소가 긍정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산업생산, 말씀드렸다시피 24년 1월 이후 가장 부정적인 기여를 할 정도로 부진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 며칠 전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이죠. 위쪽은 경기선행지수고요. 아래쪽은 동행지수입니다. 경기동행지수 MOM 변화율이 지금 변함없음으로 집계가 됐지만 아직은 추세 강도가 딱히 약해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 변동성 구간으로 좀 봐야겠죠. 이게 다음 달 본격적으로 뚜렷하게 꺾이면서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는 부분은 경기 침체의 진입 시그널로 많이 보는데요. 또 하나 경기 동행지수가 필라델피아 연은이 조사하는 경기 동행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3개월 변화율을 많이 보는데 50개 주를 비교해서 상승한 주와 하락한 주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진입 시에는 하락한 주가 더 많아지면 경기 동행지수가 꺾였다,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그런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자료가 6월달 데이터고 지난 3개월 동안 40개 주가 상승을 했고 8개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2개 주는 변함이 없고요. 이거 보면 상당히 경기동행지수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다만 보시는 게 작년 11월 데이터입니다. 이때 상승이 25개 주, 하락이 21개 주였고요. 다음 달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 경기동행지수는 상승 25주, 하락이 22주입니다. 보시게 되면 하락이 점차 늘어났죠. 그래서 하락한 주가 계속 증가하고 이제 역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월 들어서면서부터 하락이 한 주로 갑자기 줄어들죠. 상승이 25주였는데 49주로 크게 변화가 생겼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24년 1월부터 새로운 추정 방식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의 주별 동행지수 발표를 할 때 데이터를 평화화 작업을 하잖아요. 가중치를 줘서 데이터의 불규칙한 변동을 제거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78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관측치 데이터를 쓰긴 하지만 2020년 데이터는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빼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한 달 만에. 상승 25, 하락 22, 이제 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데이터가 바뀐 것이죠. 뭐 이런 부분, 지금 이렇게 바뀐 부분에서 최근 데이터가 하락이 8개 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경기 동행지수는 현재 실질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겠죠. 구성 요소 보면 GDP에 나쁜 영향을 줄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24년 2분기 실질 GDP가 3.1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용생산소득이 현재 경제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여실없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동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실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 동행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가 점차 둔화됐고 정체된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비율로 레시오로 차트를 만들어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7월달 0.8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0.9에서 더 떨어졌죠. 지금의 떨어진 위치를 보시면 상당한 하락 구간의 레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전 경기 침체에 나왔던 수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 확장기에는 이 비율이 상승을 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수축할 때는 하락하는 매우 명확한 순환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런 데이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제거된 그런 뚜렷하게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90년대, 2000년, 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 레벨 자체가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지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이후에 경기 동행지수가 뒤를 따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7개월 선행했지만 이 시기는 언제든지 재정지출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 있고요. 현재는 이런 디커플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보시게 되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패턴 확인이 되고 동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정체 현상이 몇 군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는 하향 수정이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향 수정이 되면서 변함 없음 데이터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동행지수가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이제 와서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경기 동행지수가 꺾이게 되면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고 경기 동행지수 세부 항목에서 보듯이 고용이 핵심입니다. 결국 고용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하락하는 그런 패턴 충분히 전망해 볼 수 있고 이번 달은 산업 생산이 부진했던 부분 확인했고요. 결국엔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동행지수 시간을 갖고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전년 대비 증가율 YY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반등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이 경기 선행지수가 급격히 하락한 후에 이렇게 반등하는 패턴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었고 이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최근에 반등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기 회복의 초기 신호로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반등 패턴은 이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이 기저효과로 연간 변화율이 양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지속적인 경기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끝부분 보시면 이번 달에 이 반등 추세가 다시금 꺾이는 모습,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시면 연간 변화율 7월 기준 마이너스 5.2% 떨어졌는데요. 직전 달 마이너스 4.8에 비해서 소폭 떨어졌죠.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의 연간 변화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소폭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고 파란색이 ISM 제조업의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7월달 46.8 직전 달에 비해 더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변동성을 보이지만 대체로 비슷한 상관관계를 갖고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지표가 모두 동시에 하락했던 구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두 지표 모두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죠. 이 파란색 ISM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 뚜렷하게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빨간색 경기선행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 꺾인 모습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연간 변화율을 분석하실 때는 이 급격한 하락 뒤에 기저효과로 인한 반등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 데이터를 좀 더 광범위한 지표들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경기 동행지수죠. S&P 500 추정 실적, 포워드 어닝하고 상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현재 동행지수가 높다 보면 미래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어닝 계속 늘어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S&P 500 기업들의 추정 실적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전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경기 동행 지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기업 실적은 경제 상황, 현재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지표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차를 두고 모두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경기 선행지수고요. 초록색이 동행지수입니다. 이 빨간색이 S&P 500 포워드 어닝 실적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의 YY 변화율과 S&P 500 추정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후에 이런 디커플링, 0을 기점으로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디커플링이 났던 구간, 경기 침체 직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그나마 빠르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트럭 물류 고용 지수입니다. 7월달 15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달하고 큰 변화가 없었고요. 다만 2월에서 5월까지는 160만 명이었으니까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경기선행지수 변화가 실제 고용 수치에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봐야겠죠. 트럭 물류업, 특히 운송업 고용과 전체 민간 부분의 고용 연간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게 트럭 물류 고용이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송업이 경제 변화 조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과거 경기 침체 직전 보시게 되면 모두 트럭 고용이 먼저 급감하는 패턴이 어김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럭 운송업 고용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경제 불확실성을 시사하고 24년 실업률 급등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 추이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전 뚜렷하게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장기 시계열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다가 정체, 다시 증가하다가 정체, 지금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이고 따라서 최근에 BLS 고용보고서 보면 임시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다만 이 데이터는 가구조사를 기반으로 통계를 집계하는 거고 전체 고용에서의 임시직 파트의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의 임시직 고용 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집계하는 거고요. 하지만 민감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로는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임시직 고용 추이를 보면 됩니다. 이 추이 보시게 되면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급격한 감소 패턴이 나타나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제 기업체 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고 임시직 헬프 서비스 산업에 속한 파트타임 직원들의 추이입니다. YY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명확하게 임시 고용 추이가 예전 경기 침체를 앞두고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더불어서 S&P 500과 S&P 기업들 중에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포워드 어닝 실적의 비교입니다. 과거 추정 실적을 비교해보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나 의미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 직전에 이게 디커플링으로 벌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S&P 500 기업의 포워드 어닝하고 항공, 화물, 물류 부분의 포워드 어닝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과거 흐름으로는 항공, 화물 및 물류 부분의 실적으로 수렴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 경기선행지수 7월달 하락한 부분은 결국 이 비금융 부분이죠. 이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스프레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는 이런 부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주도한 부분이 소비 기대 심리, ISM 제조 신규 주문, 그리고 건축 허가가 감소된 부분, 제조업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부분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끌었고요. 세부적으로 데이터 흐름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최근 영상에서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평균 근로시간 마찬가지로 줄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바닥에서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소비기대 심리 마찬가지로 바닥에선 반등했지만 재차 하락하고 있는 패턴이고요. S&P 500 지수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ISM 제조 신규 주문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지수 7월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달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이가 나타났지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경기동행지수가 최근 들어 정체 모습이 나타났다. 결국에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정체로 돌아섰고 이게 꺾이고 하락할 때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라는 거. 결국에는 S&P 500 포워드 어닝 또한 경기 동행지수와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 시계열로 보면 모두 경기 선행지수로 수렴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이고요. 트럭 물류 고용의 흐름은 전체 고용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임시직 파트타임의 세부 변화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동일하게 나왔던 경기 침체 직전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동행지수가 0% 변함없음으로 나왔지만 사실 직전달 데이터가 하향 조정된 결과고
이게 세부적으로 다 뚜렷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동행지수의 비율로 레시오로 따져봤을 때 지금의 위치, 명백한 경기 침체에 나왔던 레벨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선행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